3월 18일 수요일 정치 여담 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SBS의 양만희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평가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깝고 여러 가지 아쉬운 면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보수 진영이 한때 좀 잘 나가던 그런 시절에 쉽게 말하면은 그 시절에 좀 너무 이제 나태하고 또 안이한 인식을 가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핵심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물갈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공천에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주는 건데 저는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진영 전체를 갖다가 예. 통합에도 모자랄 판이에요. 예. 너무 분열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천이 또 대려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또 시작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좀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대려 지난번 어총에서 윤석열 저런 계리문을 했기 때문에 지난 2022년도 공천에서 윤석열, 김건희 그 치마 폭에서 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인사들부터 이번에 공천에서 컷오프, 즉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걸 보여야 좀 뭐라 근데 대려 그 사람들은 무난하게 넘겨주면서 서울, 부산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리고 대구에 또 중진들 가지고 뭔가 신 그림을 만드는 거 이거는 저는 별로 모양이 안 나와요.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 공천됐고 이번에도 지금 단수 공천이 확정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혹시 단수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 가운데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망스럽다. 혹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50만 이상은 중앙 공간으로 다 가져갔어요. 예. 그 시도당 걸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과거 2022년도 윤석열, 김건희 쉽게 말하면 입김이 들어온 그런 인사들 꽤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묻어서 공천이 또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건 좀 저는 안타까운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예. 근데 정당의 이제 흐름을 보면 정당이 이제 상승기와 하락기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정당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이후의 모습은 이제 하락기에 접어드는데 이 하락기에 들면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투쟁이 뭐가 있냐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생존력 투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은 추후에 당권 투쟁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결 구조에서 사실 혁신 공천도 하고 기본적으로 선거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내서야 되는데 이번적으로 지방선거 어렵다는 전자에서 다음 당권 투쟁을 가기 위한 이 하나의 전초 단계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명분이 없는 이권 투쟁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권력의 하락기에 하나의 민낯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런 봐야 되는 말씀이신 거죠? 예. 결국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런 측면에서의 지금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대구에게 저렇게 시그널을 주는 건 뭐냐면 대구에 있는 다선 의원들 다음에 없다. 이미 이제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슈 선점을 하고 가는 건데 그거는 명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당권이라고 하는 이권 투쟁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권력 구도상에서의 싸움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장고 끝에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는 시각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천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공천 신청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여러분께 묶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입니다. 저는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섭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의문 채택 이후에 나름대로 당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감이나 내용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상황들을 보아가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시장을 4번 하셨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서울시의 미래를 잘 그려낼 수 있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양만이면 네.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혁신 선대위 구성에 대한 답은 계속 안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혁신선대위라고 하는 요구는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네. 제시했던 거잖아요. 인적 쇄신과 함께. 그런데 둘 다 아무것도 거둔 것은 없죠. 어제 오전에 자신의 요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오후 3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됐죠. 그러니까 전에 무소속으로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했으면은 출마를 안 하든지 아니면 공천 신청을 하든지 두 가지 경로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무소속 출마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차단하면서 스스로를 좀 옹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긴 하던데 결과적으로는 혹시라도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사후를 모색할 수 있는 당권 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역시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혁신선대위 관련해서는 본인이 당권파와 맞서서 계속 제기할 수 있는 기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걸 계속 주창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가 수용이 안 됐고 그러면 들어가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제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박수민 의원이 네. 갑자기 이제 플랜 B로 등장을 했고 당권파인 조광환 최고위원이 플랜 B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현역 초선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추가 공모 없이 공천 신청의 문이 닫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권파가 미는 후보가 등장하는 상황 이런 부분이 오세훈 시장의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권파라고 표현하셨는데 조광환 최고위원이 요즘 방송 인터뷰 장동혁 대표는 사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가 뭐 일정이 생겼다라고 해서 연기하자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러 갔더라고요. 저희랑 인터뷰하기로 했을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장동혁 대표가 혁신선대위 또 서울시장 경선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조광환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CBS 라디오에 출연한 조광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이면 그 서울시 문제 잘 하시면 돼요. 정치의 문제와 당의 문제는 그냥 당에다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을 하셨는데 예. 시장이 너무 정치와 관련된 현상에 나타나는 게 무책임한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으면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예. 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오지랖 넓은 일인데요. 후보는 후보로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 지도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이 예. 이제 지도부에 이르니까 당연히 이 스피커가 방송 언론으로부터 항상 이제 노출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럴수록 상당히 정제되고 절제된 그런 목소리로 특히 지금 당의 분열과 반목 대립의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지금 6.3 지방선거를 지금 불과 80일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이제 이 통합의
어떤 그런 진영을 갖출 것인가. 이걸 지도부가 깊게 고민해야 된다. 여전히 뺄셈의 정치를 해요. 오세훈 예. 서울시장 뭐 4번 한 사람이면은 서울시정에 충실한 어떤 그런 입장으로서 후보의 또 그런 자격으로서 지도부와하고의 공감을 해야 되지. 어디 지도부를 비판하고 당이 잘못돼서 선거를 참여하니 못하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냐. 이런 꾸짖는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양반이 그러니까 지도부에 들어갔지만은 정치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은 하셨지만은 남양주 시장. 예. 근본적으로 이게 정치의 중앙에 이렇게 섰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망산천에 죽은 쉽게 말하면 조상도 흔들어 깨가지고 선거 도와달라고 해야 될 이 판에 당 내적인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를 저렇게 지도부의 일원이 쏟아낸다는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가장 본인이 서울시장 서는데 큰 문제가 예. 지금 정당 지지율의 격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20% 가까이 서울 같은 경우도 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격차를 자신의 인물로 서울시장 4번 한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압감도 크고 부담도 큰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만일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어제 출마를 결심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선거판에 6.3 선거의 모든 책임을 아마 오세훈 시장이 제일 크게 질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예. 그 압박감.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형국이다. 그렇죠. 예. 그 역대 이제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우리 당이 요 근래 한 3, 4년에. 그걸 오 시장이 제일 고민한 거고 저는 뭐 어제 다시 출마 결심을 하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당의 변화와 쇄신 예. 그리고 당의 진로 그리고 당의 운영 기조 이런 걸 국민들 특히 수도층 유권자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을 가지는 그런 변화를 끊임없이 아마 목소리를 낼 겁니다. 양만희 의원 잠시만요. 박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 드릴 텐데 양만희 의원. 네. 그 오세훈 시장 측이 나오는 게 대표가 장동현 대표가 화답하지 않으면 서울시 당 차원에서라도 네. 별도의 선대위를 꾸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가 가능한 건가요? 장동현 대표 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죠. 예.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처음에 요구했다가 이게 뭐 당대표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고 공동선대위원장 하는 것까지도 괜찮다. 이게 오세훈 시장 측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무능하고 무책임한 건 당신이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예. 자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권파가 한 목소리로 오세훈 시장의 목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선대위 차원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도움이 안 된다.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서울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되는 게 오세훈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 정도를 추대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선대위를 꾸리겠다 이런 것인데 이게 말이 되냐 또 당 안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후보가 될 때 얘기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선의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유불리의 바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자신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7대 3으로 바꿨다가 다시 5대 5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다음 당구지상에는 5대 5예요. 예. 그런데 이제 현역 4번째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치 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점을 두고 또 현직 같은 경우는 감점을 주는 그렇죠. 페널티 제도가 있죠. 보통 제도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공간에서 그 룰을 그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그게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 시장은 벌써부터 이제 지금 현재 당 지도부 저런 최고위원들 저런 견제와 또 상당히 그 압박을 받는 그런 행상으로 경선을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을 그냥 무사히 통과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그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의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상수로 봐야죠. 상수로 보는데 저는 이제 오세훈 지금 현 시장의 스텝이 많이 꼬였다고 봐요. 당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는 대부분 이제 그 리더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위기 상황에 오세훈 시장이
위기 돌파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험 회피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 위기 돌파형이 아니라 위험 회피형 선택을 했다.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정책 스탠스를 보면은 위기 상황에서 피하면서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하면서 그 선택지에서 승산 있는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에 이제 정치 행보로 보였는데 당에 저 정도 위기가 오면은 당 자체를 얘기할 필요가 없이 내가 이 선거 치르겠다.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불출마 얘기까지 나오고 오히려 당권 투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2의 포석을 두는 모습이 하다가 네네. 또 밀려 다시 출마를 하면서 다시 무슨 선대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서울시장의 사선의 모습에 있는 중량감에 비해서 이 사람의 정책 행보가 가볍구나. 이 정도 당 위기가 되면 서울시장 4선 정도 했으면 당을 끌어갈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좀 피해가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 한계가 역시 또 드러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당권파라고 하는 것도 오세훈 시장 4선 정도 된 사람이면 그냥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서울시 치르겠다. 예.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는 건데 당권파 눈치를 본다라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정도 중량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정책 체급을 너무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서울판 자체를 오세훈 시장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예. 오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여건인데 당내 그러니까 당 지도부로부터 견제와 압박을 받으면은 또 그런 지도부가 내놓는 그런 뭐 스피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지금 앞에 우리 박 의원님 계시지만은 바로 저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김성태 의원님 보시기에도 오세훈 시장이 경선을 낙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낙관해서는 안 되죠. 오, 예. 그렇지만은 저는 이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진짜 메이저급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이 그리고 이제 뭐 집권 세력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야 국민의힘 제대로 서울시장 후보 경선 세게 한번 붙네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그림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데미지는 입어요. 저는 뭐 소소한 후보들이 또 오선 시장의 그 시정에 또 엄청난 또 이제 키를 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은 또 학대 정산대가 민주당 몫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론은 본선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당내 유력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나친 경선 경쟁 치르면요 항상 본선에서 더 위기가 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지도부가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카드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은 뭐 앞으로 룰 세팅에서 공정하게 치르더라도 유력 후보가 이 경선에서 그냥 지도부까지도 반감을 가진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뭐 시장 후보로 된다. 이러면 결론은 본선 경쟁에서 이제 빨간불 켜지는 거죠,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택이 어쨌든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국민의힘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 서울시장 선거가 만약에 패배하면 그런 당신의 선택 때문에 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론을 좀 두려워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또 하나 있고 동시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패배하면 그다음에 내가 당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최전선에 내가 또 직접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이 대구시장 공천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아직까지 이정현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당내 여러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한 이야기 또 중진들 컷오프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중진 의원분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일정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저는 우리 당에 실망을 준 데에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준 실망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을 상징하는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진숙 후보야말로 정말로 첫 번째 컷오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중진이신 분들이 당에다 대고 불만 제기할 게 아니라 예. 왜 내가 영선인 이진숙에게 밀리는가에 예. 대한 그간의 정치 활동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시는 게 중진다운 멋있는 예.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양환 의원, 네. 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결국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뭐 일종의 뭐 최대 공약수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저 이진숙이라는 이름이 자꾸 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경선도 이진숙이냐 아니냐 뭐 혹시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건지?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오후에 장동혁 대표를 만난다고 해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 초기 논쟁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있는 고성국 씨 유튜버. 예. 강경 구급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고성국 씨 손잡고 저렇게 다니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육선 의원은 이정현 위원장이 사실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밀기로 하고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논란의 구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호영 의원뿐만 아니라 4선, 3선 의원들도 좀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중진이란 이유만으로 컷오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난다고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대구 지역 의원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곧 나설 것 같거든요. 예. 25일에 뭐 출마 선언한다는 보도도 나와 있고 정청래 대표가 문도 열어준다고 하고 일단 민주당의 일부 지도부가 김 전 총리를 찾아가서 만나서 좀 나서달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네. 계속 물어익어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호영 의원하고 이정현 위원장 사이에는 서로 뭐 약간 지역을 둘러싼 호남 사람이 와서 왜 대구를 이렇게 예.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감정 싸움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좀 전에 보신 그런 인터뷰 내용은 초기에 이진숙이냐 아니냐 하는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이제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 지역 의원들이 이 경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습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 지역 의원들이 저렇게 오후에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약간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하고 상당히 대조적인 게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뭐 한번 또 당협위원 지역위원장 뽑는 선거에서 혹시 컷오프 시켜서 이게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원칙을 세우겠다. 그냥 후보 신청한 사람이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전부 다 경선이다. 그게 원칙이다. 지금 그 원칙은 대체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 방향을 예. 가고 있는 거죠, 저희 당은. 예.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뭔가 컷오프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지금? 집권당은요. 예.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은 먹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교통정리가 원활해요. 예. 꼭 목을 걸고 사생결단식으로 그 후보가 채택되지 않으면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없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예. 그게 집권당의 프리미엄이거든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사생결단이죠, 지금. 지금 현재 뭐 더군다나 이 야당이 언제 이 야당을 벗어나가지고 한번 또 집권 세력으로서 뭐 정부에도 참여하고 정부 산하기관에도 참여하고 그럴 기회가 없어요, 지금. 예. 특히 지방선거는 그런 측면에서 영남권은 지금 상당히 가열돼 있는데 저는 이정현 이제 공관위 위원장이 특히 이제 대구시에서 뭐 중진 컷오프 어떤 그게 저는 잘했다 못했다 떠나가지고 특정 지금 후보가 대구시장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그림을 흘러간 그런 보수의 상징 대구에서 예. 정말 합리적 보수의 어떤 가치와 근본이 아닌 상당히 우경화된 극우적인 어떤 인식과 그런 또 이념을 가지고 대구 시정을 펼쳐나가면은 이 보수가 앞으로 진짜 회복하기 어려워져요. 예.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렇게 헤매고 어려운 게 뭡니까? 합리적 보수의 가치의 근본을 갖다 저버리고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영남권에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높다 하더라도 그 영남권 단체장의 수장을 갖다가 상당히 수도권에서는 감히 꿈도 못 꿀 그런 사람이 대구에 가서는 먹히더라? 그럼 대구 시민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지향점이 넓혀지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은 조용 지금 현재 부의장만 저렇게 강한 입장을 내지만은 사실 조용 아니라도 지금 윤재욱 전 원내대표나 추경 원내대표 이런 예. 정치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조용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그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어떤 그런 단체장으로 입장을 가져야 앞으로 우리 당이
전국 정당으로서 네.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필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지금 해줘야 돼요. 그냥 지금 현재 모 방통위 위원장 출신 이 인사가 그냥 그 방송 인사가 되려고 하니까 저 사람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왜 들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그것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국민의힘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박의원님, 저희 김부겸 총리 섭니까 안 섭니까? 네, 말씀을 좀 드려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그러면 다시 재건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당의 중진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방향을 잘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본산이라고 하는 TK 출신들의 의원들이 당의 방향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뭐냐면 위기 시에 어디로 가냐면 자기들이 요새로 간 거예요. 위기를 피하려고 대구로 간 거예요. 갔는데 뭐냐면 대구 민심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중앙에서 무슨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하고 당의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와가지고 안전한 휴식처로 좀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당내의 민심과 지역의 민심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딜레마가 뭐냐면 이준숙과 이 고성국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TK가 다시 친윤 어게인 세력의 본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낙점, 낙인 효과가 있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딜레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 두 가지의 그 어떻게 보면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거는 추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들 세력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당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우리 당은 김부겸 전 총리는 고뇌를 해서 머지않아 답을 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임 총리까지 했던 분들도 희생을 해야 하고 이 선거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김부겸 전 총리 관련해서는 전화 통화가 일단 안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전화를 잘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출마 쪽으로 결심이 선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렇게 답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의지를 기정사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실상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입니다. 예.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마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정도 이제 여론조사 나올 건데 거기도 이제 대구 포함될 겁니다. 그러면은 김부겸 총리 그거 보면은 아마 지금 마음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출마 쪽으로 기울었는데 왜?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는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도 힘든 곳에서 잘해가지고 되면 자기는 사실상 앞으로 2인자도 될 수 있어. 자기 이제 주자로 쓸 수 네.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 되더라도 박 의원님 말씀처럼 예?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섭니다, 저 사람은. 예.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조만간에 입장은 밝히지 않을까. 그런데 개별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개별 언론 인터뷰를 하다 보면 다른 언론사가 또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메시지가 혼선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또 김부겸 전 총리를 돕는 분의 이야기다라는 것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복잡하고 김부겸 전 총리는 이제 등판할 준비를 다 마쳤다. 대구시장 선거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